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오늘 비대위에서 광화문 집회 이전에 이미 방역에 구멍이 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장군했더니 멍군 이렇게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잠복 기간이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네. 확진자 수가 한 500여 명이 이미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집회 같은 걸 통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숙주 역할 같은 걸 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저처럼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애매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회색지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부대도 지금 2주일간 그 휴가를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밖에 나가서 감염돼서 오면 군부대가 멈춰서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항공모함도 멈춰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스트리트 테러리즘이라고 저는 규정하는 다시 것에 대해서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거리의 테러리스트, 거리의 테러리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오음진리교의 살인 그 가스 테러와 같은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테러의 진원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메카시 선풍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도 저도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런 것인데 우리는 지금 단 하나 스트리트 테러리즘 거리에 모여서 저와 같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전국에서 79대의 버스가 모여서 이러한 집회를 하고 이것이 어떤 진원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확하게 진원지를 갖다 규정해서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정당도 제가 뭐 미래통합당의 배후에 있다 안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도 회색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방역을 제대로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 기준도 그렇고요. 모든 그 과정이. 그런데 지금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참가했던 사람들 모두 무조건 가서 테스트 조사 받아라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잘 한번 보시자고요. 지난 15일 날 비가 쏟아지는 그날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또 어떤 사람들은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간 사람도 있어요. 또 광화문에 약속이 있어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연히 광화문에서 버스를 갈아탄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지금 오로지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범죄 집단 시하는 것은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많은 업체들 지금 문 닫게 하고 또 많은 공원들, 운동장까지 다 지금 폐쇄를 했더라고요. 저는 조금 과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일정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전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출퇴근 시간에 전철 타면은 한 칸에 200명 이상씩 밀집된 형태로 탑니다. 마스크는 다 꼈죠. 하지만은 그것은 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은 지금 또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여러 업체에 대해서는 문을 닫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제가 좀 만나봤더니만 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거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방역은 방역대로 하되 방역 당국도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일관돼야지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네. 근데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범죄시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양 이렇게 바라보고 또 미통당이 그 뒤에 미래통합당이 뒤에 배우다라는 얘기까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코로나 메카시 현상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우려, 경계선이 애매하다는 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전철 타고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신 분, 교보문고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다니신 분이에요. 그 정부에 얼마든지 협조해 온 분입니다. 버스 갈아탄 사람들은요? 그분도 항상 마스크 쓰고 일정한 거리 같은 유지하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광화문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검사도 응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우리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 갖다가 학교에 등교할 수가 없게 되고 고3 학생들은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돼요. 이 사람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다는 나라 전체의 경제와 국민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 안보에 편했을 것이냐, 바이러스에 편했을 것이냐,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메디컬 서지라고 하잖아요. 의료 총 역량이 총 감염자 수를 갖다 넘어서
감염자 수가 의료 역량을 넘어서면 이제 사회가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집회, 이 한 어떤 그 일단 이 정치적 집단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메카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정말 회색지대에 서 있지 말고 그런데 분명한 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방역을 하되 제대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자는 얘기고 14일 날 한 50명 정도가 이제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15일 날 155명인가 나왔어요. 이 잠복기 5.2일인가요? 닷새 엿새 정도 잠복기인데 이거를 봤을 때는 이 통계를 봤을 때는 이미 광화문 집회 이전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의 어떤 이 책임 돌리기라 그럴까요? 완전 덮어 씌우기 같은 예. 이런 현상도 저는 과학적이지 않다 봅니다. 우리가 이거 알겠습니다. 인정해야죠. 그래요. 그래 좀 이제 과학적인 그 방역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집단 발병의 시점이 광복절 집회냐 아니면 이미 그 이전이냐 그걸 떠나서요. 네. 이미 확산은 되는 건 맞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하고 방역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이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다시 이제 1950년대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어떤 공산주의자가 어디 곳곳에 퍼져 있다는 메카시즘이랑 비교하는 거 과하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지금 보죠. 제가 과한지 김부겸 후보가 과한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지금 전혀 전광훈 목사하고 과거 우리 뭐 전 당대표하고 얼만큼 가까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점에서 전광훈 목사 좋아하는 사람들 미래통합당에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떤 건전하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갉아먹는 오히려 굉장히 너무 많이 나아간 그런 인물 아니겠어요? 네. 이미지 굉장히 안 좋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굳이 자꾸 여당에서는 전광훈 목사와 미래통합당을 엮으려고 하는 관계 지우려고 하는 이 심리가 어디서 나온 걸까? 이게 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를 미래통합당하고 자꾸 엮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현재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그러면 지금 없습니다. 감염병이 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인 어떤 책임 공방이 중요한가? 아니 우선은 방역이 첫 번째다. 뭘 따져야 돼요? 방역은 해야죠. 예. 정치적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림자 같은 것이죠. 본질을 갖다 건드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적인 협력, 그것이 우리 국민의 이 방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자원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야말로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큰 어떤 우리의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 그리고 어쨌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과거에 미래통합당에서 장외 집회 함께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 숙주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네. 김영우 의원님께서 이거 갖다 뭐 정치적으로 뭐 낙인 찍기다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네.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선을 긋고 다음 두 번째는 그 집단에 대해서 협력해라. 더 이상 그 사회적으로 위해가 되는 행동을 갖다 하지 마라. 간단하게 이 하나 둘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지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변명을 하거나 무슨 메카시다 이렇게 그래요. 되짚어지는 두 분의 게 주장과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지금 저나 그래요. 미래통합당은 전광훈 목사하고는 선을 쫙 이미 그래요. 걷습니다. 선을 그었다는 입장은 며칠째 이제 확인을 계속하는 하지만 내용인데 집회 참여한 분들하고 선을 걷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건 또 분명히 다른 얘기죠. 분명히 주장했고 반박했고 또 평가 판단을 각각 해주셨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방역이 중요한 시점인데 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런 시각이 가는 것은 왜냐하면 현재 당협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전직 의원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양성이 됐지만은요. 검사 받기 전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해서 응징해야 된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또 광화문 집회 당시에 그 정광훈 목사랑 직은에 있었던 주옥선 엄마부대 대표 최종적으로 또 양성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핵심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계속 그 확산되는 N차 감염에 유발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거죠. 글쎄요. 근데 누구도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네. 전직 의원인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친분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래통합당을 상징하는 분도 아니고 또 5.18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정말 국민들 듣기에 민망한 얘기까지 했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미래통합당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당협위원장들 서너 사람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한들 이 집회 자체의 성격은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상당히 규모가 있었던 그런 집회 아닙니까? 거기에 네. 당연히 야당 인사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야당이 주최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재정적인 자금을 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문자 메시지를 돌려가지고 동원을 한 것도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하고 계속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이 집요하게 말이죠. 이것은 오히려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래도 방역도 확실히 해야 되지만은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은 지금 왜 이런 집회가 비 오는 날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방역만 가지고 예, 관악은 알았습니다. 집회 나온 사람들 그래요. 때려잡기 식으로 예, 예, 나오니까 예. 그래요. 제가 코로나 제가 보기에는 메커니즘이라고 정부 그러는데. 여당이 미래통합당하고 광화문 집회 세력을 연결 지으려고 해서 연결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인식 속에서 연결 지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거기에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인사들이 그 당에서 얼마나 비중 있는 인사이냐에 관계없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절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미래통합당이 강령을 변화시킨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5.18 관계된 어떤 망언이나 또 유사한 어떤 동조 움직임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거래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 과연 미래통합당의 변화가 진정성 있는 것일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통합당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어떤 진전으로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거기서 정말 점수를 얻고 그 변화가 우리 사회의 어떤 진정한 어떤 그 움직임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이런저런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좋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끊어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조언하고 100% 동의합니다. 우리 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우리 그 미래통합당은 제대로 된 건전한 보수, 개혁적인 보수를 위해서 변화해야 되고요. 또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도 요즘 좀 치고 있고 저는 그거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만 이제 광화문 집회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그럼에도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그 근본이 있는 정당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되고 한나라당이 되고 이제 다 근본이 이어지는데 있죠. 네.